128쪽에 나와 있는 6회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엑셀 과목 21번 문제. 학과를 기준으로 그룹화했네요. 그럼 당연히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겠죠. 그룹화 항목에 선택한 필드를 기준으로, 즉 학과를 기준으로 미리 오름차순이나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부분합을 실행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해놓은 거를 되돌리려면 모두 제거 버튼을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라든지 이런 요약 표시를 하게 되면은 아래 요약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아래 요약 표시를 해제하면 그 결과가 위에 나타나고, 자,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부분합 계산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새로운 값도로 대치라고 하는 이 항목을 어떻게 한다? 선택이 아니라 해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른다. 해제해야 되겠죠? 그게 틀렸네요. 22번. 지금 김철수, 박선영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김하고 성하고 이름을 나누고 싶어요. 나눌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엑셀에서 이거를 이제 나누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홍길동이라든지 일진매라든지 이선신. 예를 들어서 이 순신하고 써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는 데이터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에 들어가서 구분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다? 빈칸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겠지만서도, 지금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 나누기에 들어가서 너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비가 일정하다. 그리고 다음 눌러서 마우스로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돼. 이렇게 클릭하면은 성하고 이름자를 나누는 거예요. 만약 여기다 한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되죠? 낱글자씩 따로따로 자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밖으로 빼나가면 사라지고. 그러면 홍자 따로, 길동 따로, 따로따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구분선을 기준으로 내용은, 구분기호는 아니죠, 일단. 구분기호가 없잖아요. 세 글자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공백도 아니고요. 공백이 구분기호라는 건데, 탭이나 쉼표나 이런 게 구분기호인데, 구분기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이제 열을 나누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치 따로, 이름치 따로 나눠서 한다, 하는 거. 우리 실기시험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0점에서 10점 사이라면 미흡이고 10점에서 20 사이란 분발이고 30 이상이 되면 우수라고 나오는데 마이너스 5라고 나왔으니까 최저값 0보다도 작네요. 그러면 vlookup 함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은 0 이전 값이기 때문에 vlookup에 의해서 오류가 나요.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if error라는 함수는 일단은 실행할 명령을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 실행할 명령에 오류가 없으면 이 실행할 테고, 근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 다음 메시지가 출력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라는 값은 입력 오류라고 메시지가 나온다. 예. 만약 15 같은 경우에는 분발이라고 나오겠죠. 15 같은 경우에는 5는 미흡이라고 나오겠고요. 그러나 마이너스 5는 이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자, 고급 필터 조건을 이용하여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결과가 뭐냐 했는데, 자, 물음표 명자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다? 뒷글자가 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진명, 나오명, 명자로 끝났네요. 2명. 이거나 영업이면서 80 이상인 거. 영업이면서 80 이상인 건 어디 있어요? 영업인데 80 이상이 80 초과에 된 경우에는 하나도 없네요. 명자로 끝난 것만 해결이 되겠네요. 명자로 끝난 것만 해결이 됐다.
이거 같은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거 보면은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였거나 수식 자동 고침 기능을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참 어렵네요, 이게. 그럼 함수 하나하나, 에러 메시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에러 메시지는 뭐냐면은, 샵 네임이죠, 네임. 네임은 뭐예요?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90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8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는 sum 해서, 얘하고, 그냥 는, 얘하고, 얘를 더해라 그럴게요. 그럼 두 가지를 더하니까, 셀 주소를 더했으니까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는, 합계라고 하는 거하고 100을 더하래요. 근데 합계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지정한 게 없어요. 합계라는 게 여기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합계라는 말이 아무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혹시 얘를 합계로 만들었다 하고 봐도 합계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합계라는 이름을 지정해주면 이제는 합계라는 말이 170이기 때문에 이제는 에러가 안 나겠죠. 만약에 합계 2를 계산하라 그러면 합계 2는 또 없잖아, 이름이요. 이렇게 이름이 없을 때 나타난 에러가 네임 에러예요. 넘버는 너무나도 큰 숫자나 너무나도 작은 숫자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는 50 더하기 50 이런 건 계산해요. 그럼 50 곱하기 50은 어떨까요? 이것도 계산해요. 그런데 는 50에 50승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요. 50에 50승은 50을 50번 곱하라는 건데 8 곱하기 8.88 8.88 곱하기 10의 84승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500승을 해볼까요? 500승? 400승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400승? 300승은요? 200승은요? 100승은요? 100승은 되네요. 150승은 되나요? 150승도 돼요. 180승은 되나요? 180승도 돼요. 190승은요? 190승 안 돼요. 185승은 되나요? 안 되네요. 183승은, 182승은, 181승은, 181승까지는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0에 307승이라는 거예요. 뭐가? 50을 181번 곱하면. 이렇게 큰 숫자를 하다가 더 이상 큰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엑셀이 계산할 수 있는 숫자 범위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넘버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서 이거를 오버플로우라 그래요. 오버플로우. 넘쳤다라는 거죠. 또는 반대로 언더플로우도 있어요. 언더플로우는 뭐냐면은 얘를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0을 181번 곱하니까는 마이너스 값이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값에다가 더 빼주면 어떻게 되죠? 또 숫자가 아랫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로는 이거는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나는 에러고요. div 제로 에러는 뭐냐면은 0으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divide라는 뜻입니다. divide. 예를 들어서 는 요거를 얘로 나눠라 그러면 80 나누기 170이니까 답이 나와요. 그런데 는 요거랑 얘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분모가 뭐가 되죠? 분모가 0이 되는 거죠. 분모가 0이 되면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나눌 수가 없었다라는 에러가 나는 거죠. 샵 밸류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잘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샵 밸류다. 26번. 자, 코드 번호, 품명, 규격, 단가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을 만들면 첫 행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요. 그러면 요렇게 16,000원, 35,000원, 2,000원 이 세 가지
이름은 단가로 들어가고요. 얘네들의 이름은 규격으로 들어가고요. 얘네들의 이름은 혼명으로 들어가고, 요거의 이름들은 코드번호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첫 줄에 있는 거로 자동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름 상자에서는 이름을 정의할 때는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고, 사이에 빈칸이 공백이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B 세 번째부터 B 다섯 번째, 즉 여기죠, 여기. 얘네들의 이름은 품명인데 품자고 명자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빈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품명이라고 나오지 않고 품 밑줄명으로 나온다. 품 밑줄명으로 나온다. 예. 이름 상자는 빈칸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규정이니까는. 그래서 품 밑줄명 하고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번. A의 첫 번째 셀을 선택했어요. 2. 근데 급수라고 써있네. 급수. 급수는 뭐예요? 2, 4, 6, 8, 10 해서 더해지는 게 아니라 2, 4, 8, 16, 32, 64 해서 곱해지는 게 급수예요. 그러니까 2배씩 곱해라 하는 거죠. 2배씩. 2다면은 뭐다? 4. 4다면은 뭐? 8. 8다면은 뭐? 16. 16다면은 뭐? 32인데 20에서 끝내라 그랬네요. 20에서 끝내라 그랬잖아요. 야, 2, 4, 8이 되겠네. 여기는 8. 2, 4, 8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옆에는 16 이렇게 가겠고요. 여기는 일단 8이 들어옵니다. 의미 아시겠어요? 요거는요. 예. 자, 바꾸기. 찾기하고 바꾸기가 있는데 일단은 찾기를 해야 바꾸기가 나와요. 엑셀에서 찾기 바꾸기가 있는데 찾기를 하면 옆에 바꾸기도 있어요. 찾기하고 바꾸기는 보통 같은 화면에 나옵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찾기와 찾아 바꾸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꾸기는 찾기랑 같이 있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서식은 뭐예요? 서식. 예를 들어서 서식을 지정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서식을 지정한 걸 찾아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서식을 지정해 준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 데이터 중에 서식 버튼 눌러서 볼까요? 예,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서 날짜로 된 거를 찾아봐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날짜. 날짜로 된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찾을 수 있나요? 숫자로 된 건 찾을 수 있나 볼까요? 숫자. 숫자가 없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식을 찾을 때는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어요. 숫자든 글자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빼고 찾는 게 아니라 숫자든 글자든 다 찾을 수가 있다. 텍스트나 숫자를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책에 써 있는데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가 실습할 때 이런 걸 안 해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29번 매크로. 매크로이면 반드시 숫자 아니에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돼요. 그렇죠?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공백 문자 혼합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알파벳 대소문자만 가능합니다. 숫자는 안 돼요. 매크로 기록 후에 매크로 이름 변경할 수 있고요. 바로가기 키도 변경할 수 있고 다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세 번째가 맞는 말이에요. 요거예요. 우리가 매크로를 매크로를 만들 때, 자, 제가 여기다 놓고 명령을 걸 거예요. 얘를 빨갛게 칠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놓고 매크로 기록을 해요. 제가 보세요.
매크로 기록 어떻게 하냐면 빨강이라고 써놓고요. 얘를 빨간색으로 칠하라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끝났죠. 그렇죠? 그럼 개발도 기록 중지를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빨간색이 아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매크로에 가서 제가 빨강이라는 매크로 실행할 거예요. 빨강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빨강 처리해요? 못하죠. 얘만 빨강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매크로 명령을 걸 거예요. 여기다 명령을 걸 건데 왼쪽에 있는 것만 빨갛게 만들 거예요. 이때 상대 참조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크로는 명령을 걸면 아무 데서나 명령을 걸어도 여기 빨갛게 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참조는 뭐냐면 내 왼쪽에 있는 걸 칠해라 그러면 왼쪽 거 칠해지는 거예요. 즉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칠해지는 거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칠해지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누르고 매크로 기록 상대 빨강이라고 써놓고 자, 얘는 이렇게 칠해 볼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놓고 매크로 명령을 상대 빨강을 실행하면 왼쪽에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다 두고 하면 요거 될 거예요. 왼쪽 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왼쪽 거 두 개 하라 그랬잖아요. 왼쪽 거 두 개. 여기다 두면은 뭐가 된다? 이렇게 빨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왼쪽 거 두 개. 그럴 때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명령을 눌러놓고 얘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하면 돼요. 절대 참조. 일반적으로 우리 매크로는 옆에 있는 합계를 한꺼번에 구하라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합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만 합계를 구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요거에 합계 구하고 여기 있으면 여기 합계 구하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합계 구해야 된다. 그럴 때는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걸 체크해놓고 매크로 명령을 걸면 상대적으로 계산한다. 상대적으로 계산한다. 네, 이건 맞는 말이죠. 30번. 13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로 곱했으니까 플러스 15가 되죠.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헷갈려요. 양수와 음수를 나눠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13을 3으로 나눠라 그러면 알겠는데 자, 파워는 뭐냐면은요. 파워는 몇의 제곱 3의 2제곱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3,4라고 쓰면 3의 4제곱 이런 거죠. 그럼 3을 두 번 곱하라고 하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9 맞네요. 자, 트렁크는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무시해요. 양수이든 음수이든지 간에. 근데 INT는 마이너스 7.4 같으면 마이너스 8이 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이 아니라 요게 틀렸어요. 트렁크하고 INT하고 다릅니다. 자, 이거는 뭔가 보세요. B 9번째 셀에다가 요거 개수 셀이에요. 개수. 이게 숫자가 아니네요. 그렇죠. V 체크해 놓은 거잖아요. V자를 써 놓은 거잖아요. count라는 함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숫자의 개수 세는 거잖아요. count 블랭크는 뭐예요? 빈칸만 세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decount는 뭐 복잡하지 않나요? 함수가? 이렇게 안 쓰잖아요. count A라고 쓰면 되죠. count A. 다 세라. 그러면 되겠네요. 32번.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형식이 있는데 엑셀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능하고 XML 데이터로 저장하는 기능은 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만든 거를 불러오기는 가능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는 없다. 그
다음 거. 차트의 범례 설정. 자,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름 홍길동 일쯤에 그거 80. 자, 이거를 블럭 잡아서 차트를 만들어요.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범례, 예를 들어서 이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펼쳐지잖아요. 이 범례를 만약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면서 밑에 있던 공간을 차지해줘요. 근데 얘를 마우스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얘를 끌고 가면 이동은 되는데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우스로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 영역의 크기 및 위치가 자동 조정이 되지 않아요. 마우스를 끌고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얘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싶으시면 그림 영역을 이제 펼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근데 자동 조정은 끝난 거예요. 그럴 때는 디자인에 가서 여기는 요소를 하나 눌러주면 알아서 그때는 다시 자동이 돼요. 그때는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데 일단은 얘를 옮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수동으로 해야 돼요. 불편한 점은 있죠.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도형을 그려가지고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을 해줘. 그럼 아까 제가 뭐 상대 빨강을 해라 그러면 한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셀에는 매크로가 지정돼요? 셀에는 매크로 지정이 안 돼요. 예. 셀에서는 매크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메모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매크로를 지정하려면 어떻게 지정하냐면요. 도형이나 단추 이용하는 거 있었죠? 우리 매크로 지정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단추를 선택을 해서 이 단추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지정해라. 이런 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형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라. 이런 거 있었어요. 두 가지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는 뭐냐면은 어디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이퍼링크는 도형하고 셀에다 지정할 수 있어요. 단추에는 또 지정 못해요. 하이퍼링크는 도형하고 셀만 돼요. 단추는 매크로만 지정하는 거예요. 셀은 하이퍼링크만 지정돼요. 근데 도형은 두 가지 다 돼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붙여넣기에서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 옵션이 뭐냐 하는 걸 볼게요. 제가 얘를 복사를 하고요. 붙여넣기 옵션이 여기 있는데 수식으로 붙여넣기, 값 붙여넣기, 테두리 없음 붙여넣기, 바꾸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는 없다? 테두리 없음은 있지만 테두리만 붙여넣기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옵션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저희 같은 엑셀을 많이 한 사람도 뭐가 없지? 몰라. 이걸 못 외워요. 이걸 왜 외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엑셀 20문제 중에서 미덕을 발휘해서 15개는 맞추지만 20개 다 맞추는 건 미덕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 맞출 수 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제발 틀려라 하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땐 틀려줘야 돼요. 틀려주고 남들이 다 맞출 땐 나도 맞춰야 되겠지. 이건 맞춰야 되는 문제야.
이건 소수점의 첫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고, 이건 여기서 반올림하는 거죠. 얘는 여기에서 반올림하는 건가요? 라운드 업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라운드 업이니까 올라가니까 7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올림하면 어떻게 되죠? 4562예요? 4570이 되죠? 자, 얘를 명령을 걸어서 70 되잖아요. 여기에서 반올림이잖아요. 그렇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되는 거 맞죠? 아, 소수점 이상 10의 1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이잖아요. 올림. 올림이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62가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야 돼? 10의 자리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70이 되는 거죠. 70, 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모르시면 안 되는데? 갸우뚱한 표정이야, 지금. 라운드는 뭐예요? 반올림이니까 5를 기준으로 5가 넘어가면 5 이상이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라운드 업은 뭐예요? 무조건 올리는 거죠. 무조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4561인데 1의 자리에서 올리래. 4562가 아니라 457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72. 1의 자리에서 올려가지고 10의 자리로 반영하는 거니까. 근데 1의 자리가 바뀌었잖아, 지금. 그렇죠. 그게 아니라 10의 자리가 하는 거죠. 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뭐냐면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페이지가 지금 내가 지금 작성하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출력할 건지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는 1페이지고 요거는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겠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도형 다 그려 놓을 수 있어요. 개체 삽입할 수 있고요. 편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그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번.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은 사실은 형태가 똑같아요. 위에 나오면 머리글이고 밑에 나오면 바닥글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는 있는데 쉽게 추가하려면 여기서 하는 거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는 거예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는 거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페이지를 볼 때 쓰는 거라고. 몇 페이지.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머리글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 번호를 넣을 건지, 여기에는 페이지 수를 넣을 건지, 이쪽에는 뭐 날짜를 넣을 건지 이렇게 알아서 또 몇 년 몇 월 며칠하고 뜬다 이거지. 이렇게. 전체 페이지는 2페이지고 현재 1페이지고 얘는 전체 페이지가 2페이지고 현재 2페이지고 얘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차트가 안으로 들어가면 1페이지가 사라졌죠? 2페이지 사라졌잖아요. 전체 페이지 1페이지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라 뭐다? 네,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차트.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했는데 영어 계열이 빨간색이죠? 영어 계열이 빨간색이잖아요. 여기에 레이블이 들어간 건 뭐예요? 총점이 들어간 건데? 홍길동 것도 아니고 한길 거잖아, 한길 거. 한길에 총점에 레이블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게 틀린 거예요.